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 7년쯤 됐는가요? 아니 7년 안 된 것 같네요. 한 2017년도니까 그때 3.1절에 서울 가서 참 좀 감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어제 며칠 전에 또 받았고요. 사실은 3.1절 전에 2월 한 25일쯤 돼서 제가 기가 막힌 현실을 봤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좌파들이 한 1,500개 정도 되는 깃발들이 강화문에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칠 때 제일 앞에 이제 그 세월호 깃발이 쓰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그 다음에 수많은 좌파들, 그리고 제일 뒤에 민주당. 예. 그래서 정말로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 3.1절 날 처음으로 이제 제가 그런 집회 가보고 울었어요. 안 믿길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이번 3.1절에는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잠깐 좀 미력하지만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참 크다는 네, 그 희망을 받습니다. 6.25 때 그 1500개 되는 거 대충 그래요. 대충 그런 깃발인데 6.25 전쟁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백만 명의 남북한들이 모두 합쳐서 사람들이 죽고요. 그리고 그 전쟁 터지기 전에 보도마을이라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한 30만 명 그런 보도마을. 6.25 전쟁 자체가 북한이 공산화를 위해서 그런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남한의 박근혜라든지 남부당 사람들 중심으로 이 공산주의 물든 사람들이 전국 각 도시에서 인공지를 주기 위해서 전쟁들의 움직이는 조직이 바로 보도연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랑마을 깃발이 3월 1일 날 광화문 거리를 방문했을 때 이겼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모든 명이라는 걸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특징으로 정당화시키고 미화시키고 했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경찰이 누르고 행정관료가 누르고 자본주의가 누르고 해서 다 숙청하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30만 명, 12만 80명입니다. 네. 그 보도말 사람들이 고발하고 신고해서 이 미군들이 숙청한 사람들이 12만 80명이 넘어요. 행방불명이 30만 명이 넘고 6.25 전쟁 때문에 부모가 다 죽어서 고아가 된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그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남한 내부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공산당이 아니라 이 남한 내부에서 자성한 그 공산주의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고 이승만을 부정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거짓으로 탄핵을 밝혀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보다 보니 2017년도 3월 1일 날 이제 무작정 개택하고 이제 G3호 단둘이서 뛰어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누군가가 회사를 하고 있으니 나서 시키는 못하겠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해서 처음에 이제 한 1년 정도만 하자고 해서 그냥 사기를 내가지고 이제 버스를 처음에는 한 대 이렇게 해서 무작정 모집을 하고 그때는 종교도 아니고 누구 지시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순수하게. 그래서 버스에 열심히 싶고 하면서도 이제 돈이 모자라기도 했지만 거의 매주 같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저는 이제 다 여러분들이 다 전도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나라를 지키는 전도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나라가 지금 얼마만큼 이 테러리스트들이 아까 10분 그랬는데 사실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부분들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요. 북한하고 이 나라 남한하고는 체제가 틀려요. 아시잖아요. 북한은 무식인론자, 인물론입니다. 무식인론.
불신이라는 것은 신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불신이라고 했지만 불신이 아닙니다. 제 남편도 말로전서, 말로전서, 아멘, 아멘. 사도행전 다 신약 구약도 관심 있어서 이미 오래전에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지금은 이제 회사 때문에 그렇지만 다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뭐 불신은 아니고요. 다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인물론이라는 거는요, 북한이 만약에 봉사되면은 첫 번째 가장 먼저 종교인들부터 죽일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캄보디아도 될 거예요. 가장 먼저 종교인들 먼저 죽일 거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물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질만 인정합니다. 정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혼과 정신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서로가 뭐 믿고 있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은 단백질, 칼슘 이런 식으로 이 무기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물질로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고 산재산도 인정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런 나라가 땅을 국유하고 기업을, 회사를 국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생산하고 공동분배한다는 이 공산주의 사상, 200년 전에 마르크스가 엥겔스라는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도 6.25 전에 못 살았잖아요. 이래피아만으로 못 산 게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못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본가라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공동생산에서 공동분배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는 이미 다 망했어요. 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까지 유럽 4개 국가 중에서 이 공산주의 8개 국가들,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동독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남한 나라들은 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북한. 왜 북한이 있었냐면 지금 러시아나 중국은 이미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지만 북한은 그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다 죽이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 북한. 그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렐방제인데요. 이 고렐방제의 내용 아시잖아요. 김일성이가 남한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내놓은 전술 전략, 그 고렐방제라는 것이 남북한, 북한의 공산당도 공산당이 아니라 이제 노동당이죠. 남한의 이 국회, 이걸 다 짝꿍해서 하나의 구역을 만들자, 연방구입니다. 남북한을 턱버리고 통일하는데 북한은 북한에서 대표 만들고 남한 대표 만들고 북한 두개 남한 두개 합쳐서,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렇게 통일하자는 건데 거기에 대표 한 명을 뽑는데 김일성이는 북한이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당 선언을 보면은요, 마르크스 엥겔스가 만드는 공산당 선언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공산당 선언에 공산국가, 유토피아 공산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 단계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이게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입니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완전한 공산주의입니다. 낮은 단계의 이 공산주의. 그런데 고렐방제라고 했는데 좀 전에 김일성이가 만들었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김일성이가 죽고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2000년 6월 15일 날 북한에 가서 깜짝스러운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5가지 합의를 했는데 그중에 두 번째, 낮은 단계로의 일방제로의 통일에 합의한다고 했습니다. 날짜만 못 박지 않고요. 이 낮은 단계로의 일방제 통일,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겠다. 그 다음에 남북한 의회를 만들어서 일단은 남북한 각각 통일해서 하자. 의회에서. 그리고 6개월마다 대표를 북한에서 한 번 하고 남한에서 한 번 하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일민족 일국가 일체적으로 가자. 이게 높은 단계의 연방제입니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는 얘기를 안 했어요. 하지만 높은 단계의 연방제가 그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까지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 아무도 모르고 박수를 쳤죠. 우리 주민들도 모르고.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자고 한 사람이 노무현이고, 무덤에 가서라도 그걸 실천하겠다 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공약으로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그래서 10번째 대선 공약으로 걸었어요.
그리고 됐습니다.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제가 추측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통일, 이렇게 연방제 통일이 되었다면 될 수도 있겠죠. 국가도 합의하는데, 대통령이 합의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남녀 통일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북한에 150명, 남한에 해서 150명인데, 5개 정당이었어요. 5개 정당. 5개 정당인 거는 보수주의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4개는 통진당 국회에서 그 당시에 전부 다 좌파들, 사회주의자들 쪽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300명 정도, 비례까지 포함해서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미 160명 이상이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가방수 넘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 통일이 된다면은 남북관계 통일은 마지막으로 모여서 투표를 했을 때는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화 통일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걸 노렸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는 않지만 근소한 차로 하나님이 도와줘서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이 사람이 되었다면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안동에 자기 선친들한테 가서 선친이 아니라 자기 고향의 마을 어른들한테 가서 한 얘기가 미국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었다고. 이 남한을 침략해 한 제일 성공했었던 탱크가 소련제 탱크인데 그 러시아가 해방군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 뒤에는 이석기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석기는 통진당의 대표고 이석기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구속이 돼가지고 군인행을 받고 지금 살고 있지만 이석기가 해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이 시험 들어오면은 남한은 북한 도울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석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뭐 전국연합, 경기동부연합 이렇게 불리고 있지만은 거기에 뒤에서 구원하고 그 단체가 만들어주는 성남시장이 이재명이고요. 그리고 그 단체들이 지금 뭐 토천님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 지금 뭐 그 돈을 땅을 이만큼 싼 땅을 이만큼 비싸게 해가지고 자기들 엄청난 돈을 모아서 하천비라는 것이 하늘의 뜻을 받아서 그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천하동인. 예. 그 회사 이름이 천하동인 하천비유잖아요. 그 인물이 그렇게 인물을 만드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 사람은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었고 거기에 대표는 통진당의 대표는 지금 구속이 돼 있지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안갛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라가 암울하고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저는 너무 체제가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캄보디아가 공산화 국가가 되면서 캄보디아 인구 800만 중에서 200만 명이 4명 중에 1명이 죽었습니다. 종교인들이 제일 먼저 죽었거든요. 지식인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냥 다 죽이란만.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유토피아이긴 하지만 이상국가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국가들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 전에 이 사회주의 국가를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왜 김대중은 공교롭게도 낮은 단계의 일방제를 했느냐. 이 말 자체가 뭔가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공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김대중님께서 노무현,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마지막에 문재인까지 했는 게 있습니다. GP 전방에 군대가 또 신고를 안 했지만은 다 신고를 됐고요. 그 다음에 북한 탱크 내려오면은 모두는 방비를 처리하고 훈련을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고요. 뭐 기무사, 안기부 다 해치하고 야금야금 그냥 우리가 저항을 막게끔 그냥 이 나라가 무너지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좋은 쪽으로 잘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나라를 그냥 갖다 바치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은 지금 7일 뭐 이런 걸 외치고 있습니다. 정작 그 사람들이 더 7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반미를 외치는데 그 사람들은 안 보이는 데서는 햄버거를 먹고요. 그 사람들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반미를 외치고 광우병 단 한 명도
강원도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이명박 정권 이 2달 만에 이명박 정권 쫓아내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로 거짓 선동으로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거짓이 필수입니다. 그 거짓을 작가들에게 위해서 밤에 촛불을 듭니다. 낮에 밝은 데서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밝은 데서는 그 사람들은 외치지 못해요. 잘 안 먹힙니다. 어두울 때 감성적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가지고 그냥 폰을 빼서 거짓말로 선전선동해가지고 돈 한 푼 받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자기들이 정권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이 나라를 풀어넘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제 세월이 거슬러 올라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뭐 하나님 도와서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했던 5,000개가 넘는 그 1,500개가 넘는 이 좌파 깃발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강화문에 사랑마을 깃발이 가득 차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정말로 기뻤고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뭐 이 응원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왔지만 뭐 혹시나 나라가 들어올 때 뭐 또는 제가 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저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뭐 제가 두서없이 말을 잘 못해도 뭐 그래도 한 7, 8년 전에는 그 동국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강단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강단선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학생들한테 이제 뭐 이야기가 지금하고 좀 틀립니다. 이 나라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상업이나 취업을 위해서 특강으로 있는 건데 성격은 좀 틀리는데 뭐 개인적으로 뭐 남들은 저는 뭐 과거에 대학 다닐 때 저는 이 학생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총학생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권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도 저는 이런 사회주의를 반대기 때문에 뜻이 나왔고요. 이제 그거는 절대로 아니니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작은 지금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창작을 사고요. 경주 사랑교회 정말 존경하고 원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